거의 2년 동안 못하고, 근데 설명회는 또 무지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유튜브 생중계 설명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제 중간고사가 들어갈 때죠. 그래서 지금 종합수능도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몇 가지 사안들을 조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게요. 코로나가 걸리면은 시험 못 본다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고1, 고2, 고3도 고3이야 거의 다 끝났다고 치고, 그러면은 몸이 아파서 뭐 생겨 시험을 하나를 못 봤다 라고 했을 때 계산 방식입니다. 저게 그러면은 그냥 내가 개인 사정에서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보면은 저 오른쪽에 곱하기 100%가 아니라 곱하기 80%를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고1, 고2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 봤을 경우에는 곱하기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근데 코로나는 국가전염병으로 지금 인정이 됐기 때문에 100%는 해줘요 저렇게. 그런데 좀 계산 공식으로 중간고사 못 보면은 기말고사 점수가 있는 거를 기말고사 평균 나누기 중간고사 평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럼 저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상적으로 본 애들이 기말고사 한 방 잘 본 애한테 밀릴 수도 있고, 또 기말고사를 되게 잘 봐버렸습니다. 중간고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 봤지만은, 그러면은 만약에 저 기말고사 평균이 분모에 있고 분자의 중간고사 평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말고사 평균은 낮으면 낮을수록 저값이 높아지겠죠. 중간고사 평균 높으면 높을수록 곱하기가 적용되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말고사 평균이 저게 쉽게 출제돼 가지고 저 분모가 높아버리면 점수가 깎이겠죠. 이 자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또 방언을 못하는 불리한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전교에서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가 코로나 걸려서 중간고사 못 봤다.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죠. 기말고사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돼서 분모를 아주 그냥 밑으로 확 떨어뜨리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고, 저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어쨌든 애가 아파서 시험을 못 봤을 경우는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다. 왜 80%를 적용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날 맹장 수술하고 집밥 안 풀고 월요일날 시험 보는 애들이 실제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자기한테 유리한 구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앞으로 시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료 집에 보시면은 이 표지 한번 봅시다. 학교 내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드리면은, 1학년 처음 올라갔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왔더니 왼쪽에 우리 애가 등급이 저렇게 결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더니, 그럼 이제 남은 학기를 올 1등급, 올 2등급, 이게 화면상에 올 3등급까지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상 등급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료 지금 2등급까지 돼 있고, 이게 지금 화면상에는 3등급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대강 1학년 1학기만 딱 맞춰 봤을 때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남은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4개 학기가 남았죠. 4개 학기 동안에 정말 집중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상의 예측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번 학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데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개 학기 남았죠. 그럼 왼쪽에 2학년 맞추고 나더니 이런 등급이 1,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가 이렇게 픽스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예상. 그래서 중간고사 아무리 집중을 했을 때에 어떻고 예측이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4페이지. 자, 지금 3학년 올라갔습니다. 2학년 때까지가 왼쪽이 이렇게 나왔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최선을 다했을 때 예상 시나리오. 그럼 대강 이렇게 되니까 고1, 2학년 학부모는 이 자료 버리지 마시고 한번 참고하면서 계속 예측을 해나가시면서 내신 교과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숫자 계산 공식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교과대 이 선생님 교과가 있고 진로 선택이 있죠. 근데 먼저 우선 위에 교과를 보시면은 26, 26, 2학년 때 23, 23, 3학년 때 16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도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단위수인데 1학년, 2학년 때 학교 내신 교과 성적 상대평가죠. 4%, 11%, 23%, 1, 2, 3등급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1, 2학년 때가 거의 한 86%입니다. 교과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마지막 학기인데 교과가 16이고 진로 선택이 13이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진로 선택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A, B, C 3개 그레이드로 측정이 되는데 90점 넘은 A 이게 아니라 A는 그냥 마음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어떤 학교는 A 그레이드가 뭐 6, 70 되기도 하고 퍼센트 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3, 40%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은 1, 2학년 때 거의 86%가 그게 다 해당되는 거구나. 3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좁혀지는 거고 3학년 때는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이 거의 절반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절대평가구나.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교과 내신 성적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되는데 교과 성적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의 의미도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1, 2, 3학년으로 왔을 때 편성은 이렇게 돼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왼쪽에 등급을 보면서 예상 등급은 이 정도 예측이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5페이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 우리 애가 현재 이런데 예상을 해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까지 올라간 내신 성적의 기대치는 어디까지일 것인가라고 판단 한번 해보아야겠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설국소재 대학은 수시 정시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약 60%입니다. 대단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정시가 한 40% 되는 거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애가 내신에 대한 어떤 예측에 지금 시뮬레이션 조금 전에 보셨는데 그럼 수시의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한 3등급 대도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딱마다. 그냥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수시에 이 정도 대학을 붙으려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선으로 맞춰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3등급도 붙고 뭐 최대 최소 평균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좀 괜찮은 특목고 자사고 뭐 이런 쪽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과 내신 성적으로 이 정도 대학을 가려면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선 정도에 맞춰 놓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3, 4등급도 붙었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접근할 때는 특목고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괜찮은 일반고의 평판에 들어가 있는 학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 참고로 한번 정리를 하시죠. 이 페이지부터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수시전형의 합격선 1점 몇 등급 이렇게 돼 1등급이면 4% 안에 들어오는 거죠. 4% 안에 들어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1점 몇 등급 자체는 그러면 한 4에서 한 6% 정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것이니까 이게 종합 전과목에 대한 평균값이 한 1점대는 거의 점수 받기가 전교에서 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 강남권 일반고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아예 1등급 때도 없습니다. 전교 1등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시에 의대에 들어갈 정도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다 대부분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의대를 그냥 일반 지방대 나와서 경북대 의대 합격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눈이 뒤집힐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 학생이 정말 의대를 들어가는 게 수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구조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한번 참고하면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내신 정리하면은 내신은 현재 등급에서 얼마까지 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예측. 두 번째, 그 예측이 됐을 때 그 등급이 대학에 의미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치적인 어떤 평가는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도 있고 진로 선택도 있는데 그게 비중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배치가 어떤 학년에 집중돼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합시다 머릿속에. 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머릿속에 심플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12페이지.
자, 먼저 국어부터 보면은 언어와 매체 합법과정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자, 언어와 매체가 올해 3월달에 시험을 봤죠. 오른쪽에 쭉 가봤더니 언어와 매체에서 한 문제도 안 틀린 애가 144점, 합법과 작문에 한 개도 안 틀린 애가 139점. 언어와 매체가 지금 5점 높네요. 작년도 3월달에 보면은 언어와 매체가 142점, 합법과 작문이 139점, 3점 차이가 나서 언어와 매체가 높았죠. 올해는 5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금년도 고3들의 상황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언어와 매체에 더 쏠려져 있다. 그리고 고1, 2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언어와 매체 애들이 한 5점을 앞선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큰 점수도 아니다. 굉장히 큰 점수죠. 그러면 결론은 대충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문법이 어렵더라도 언어와 매체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고3들의 판도는 그리고 더 쏠려져 있다는 거. 자, 국어가 1교시가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45문제를 풀어보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34번까지가 공통 과목입니다. 독서 17문제, 문학 17문제. 나머지 11문제가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이 각각 다른 문제지로 풀어보게 되는데 1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따로 없습니다. 뒤에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11문제는 시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쉽게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뒤에 11문항 풀어보는 서로 다른 시험 문항은 쉽고 어렵냐에 따라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출제되면 표준 점수는 낮아집니다. 어렵게 출제된 표준 점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고 낮음을 낮춰주고 높여주고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1번부터 34번까지는 조정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34번까지가 전체 45문제 중에서 100점 만점은 76점 몇 점이니까 일단 비중도 대단히 높죠. 자, 그래 1번부터 34번까지를 어느 집단이 잘 푸는지를 보는 게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보면은 언어와 매체가 34문제 풀어보는데 두 번째 테이블 맨 오른쪽에 고3 학생들 76점 만점 중에서 지금 이제 50.4점 나오네요. 맨 오른쪽에 두 번째 테이블. 그러면은 합법과 작문은 42점 나오네요. 8.4점 차이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작년 3월 달에는 2.9점 차이가 벌어졌었죠. 이 얘기는 언어와 매체 공부 잘하는, 국어 공부 잘하는 애가 더 많이 몰려져 있고 점수 격차가 2점에서 거의 8점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니까 도저히 작년보다 더 합법과 작문 선택한 애들이 언어와 매체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더 쏠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고1, 2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할까 상위권들은 고3도 상황에 따라서는 문과 학생들이든지 이과 학생들이든지 간에 특히 문과 학생들은 이과에서 언어 매체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만약에 문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수학 점수 격차에다가 언어 국어 점수까지 격차가 더해진다면 그 대학 원하는 대학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평가원에서는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가 표준 점수 최고점 몇 점이다라고 하는 과목별로 공개를 안 합니다. 이 과목은 종락원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를 찾아갑니다. 표본조사에서 한 개도 안 틀린 애가 네가 성적표 받아본 날 가서 성적표를 확인합니다. 아, 144점 찍혔구나. 합법과 작문 선택하면서 한 문제도 안 틀린 애들 찾아서 그날 성적표 나온 걸 보고 아, 얘는 139점을 찍혀서 나왔구나. 그래서 5점 차이가 벌어졌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학교 선생님들인지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3페이지 수학. 수학은 미적, 기하, 학토기 세 갈래인데 올해 3월달에 보니까 미적 164, 기하 165, 학통 158, 7점 차이가 벌어졌죠. 그 다음에 작년도 3월달에도 7점 차이가 벌어졌죠. 아, 수학 여전히 지금 문과, 이과 한 7점까지, 표점 7점까지 벌어지고 있구나. 국어 5점에다가 수학 7점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럼 합산해가지고서 12점이죠. 12점의 이과가 문과로 넘어왔을 경우 문과애들이 이길 재간이 있겠죠. 표준 점수를 지금 정시에서 등록을 하니까. 자, 수학도 마찬가지로
재수학원에서 6월달에 보면은 재수학원들에서 미적 만점자, 기하 만점자, 학종 만점자 찾아가서 확인이 되는데 고3들만 지금 3월달에 봤으니까 재수학원에서 시험 본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 학교 재학생들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100점 찾기가 어려운 제일 어려운 과목이 기하입니다. 기하가 원체 선택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각오하고 다 수소문 해놓고 그러는데 올해 기하 100점은 아주 쉽게 찾아버렸어요. 미적분도 나름 쉽습니다. 비중이 높으니까 애들이. 정말 찾기 쉬운 거는 학통이거든요. 근데 올해 어떤 상황이 됐냐? 3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학통 만점자를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외고에도 물어봤더니 없어요. 우리 학교 학통 만점자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자사고한테 물어봤는데도 학통 만점자가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 문과는 정말 그냥 올해는 꼴통들만 모여있나 수학 기준으로? 일단 이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학통 선택한 아이가 없구나. 그럼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점수의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이과 수학을 선택하고 있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작년도에도 이런 표준 점수에서 수학이 앞선다고 하니까 저희 회사에서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인터넷 막 중계방송 하면서 이과에서 문과를 지원하는 현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랑 그 비슷한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그거를 너무 지나친 학대 해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결과는 대단히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문과 애들이 미적분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지금 저희는 하고 있고 이미 했고 발표도 좀 했었고 언어 매체 선택한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측이 되고 있는 건데 자 14페이지 잠깐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34번까지가 이제 독서, 문학, 공통 과목 이 똑같은 이 문제를 얼마만큼 잘 푸냐. 이거는 선택 과목에서 무조건 잘 풀어야 됩니다. 합법과 작문 선택한 애들 이건 무조건 잘 풀어야 합법과 작문 선택한 애들 중에서도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하작, 음례, 정답률을 각각에 보면은 다 음례가 높죠. 이래서 음례 선택한 아이들이 내가 그 집단에 속해져 있다라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일단 갖고 가는 겁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는 집단의 평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페이지 11번 문항, 11문항은 각각 다르죠. 이거는 보정작업, 조정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불리를 조금 따지기 필요는 없습니다. 16페이지 수학 30문제를 풀어보는데 1번부터 22번까지가 이게 배점이 74점입니다. 이게 배점이 74점인데 학통 미적 기하의 그 정답률을 놓고 보면 월등히 미적 기하 애들이 학통보다 잘 풀죠 지금. 이건 시험 문제지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8문제는 미적분, 학통, 기하가 각각 다른 문제들로 풀기 때문에 쉽게 출제되느냐 어렵게 출제되느냐 그 기준점은 평균 점수를 보면 되니까 요거에 따라 조정 작업을 해주는 건데 조정이 안 되는 게 앞에 1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22번까지 무조건 한 개라도 더 맞춰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여기 1번부터 22번까지 중에서 15번도 뭐라 쳐보시면은 그게 1번부터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15번이죠. 마지막 요 문제가 이제 킬러 문항은 배치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2번까지가 주관식이죠. 그래서 21번, 22번 어렵죠. 정답률 보니까 요게 킬러 문항입니다. 한 3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킬러 문항이 세팅이 되는데 수 1, 2에 해당하는 이 22번까지 문제는 뭐 킬러를 풀면 무조건 불리한 거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수 1, 2는 빨리 끝내고 빨리 15번도 풀 수 있고 21번, 22번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죠.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두 번째 거 8문제를 보면은 끄트머리 2문제가 어렵게 출제됐죠. 주관식이죠. 이게 킬러 문항이죠. 그러면은
우리 애가 문과인데 어차피 학통 29, 30번 문제는 못 푼다. 어차피 이거는 버리는 카드다. 찍을 수도 없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미적분에 가서도 29번, 30번은 못 푼다. 어차피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못 푼다. 미적하는 게 답이겠죠. 왜? 1번부터 22번까지 미적 선택한 애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10점 정도 더 높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물려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 유리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나는 학통에서 29번, 30번 정도를 맞출 수 있다. 미적 29, 30도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무조건 저쪽 선택인 거죠. 고민은 학통에 29번, 30번을 맞출 수가 있는데 미적 29번, 30번은 좀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되면은 이제 고민스러워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라인 선상에 있는지를 보면서 고1, 2들 생각을 해야 되고 고3 또한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선택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다. 17페이지 보시면은 자 언어 매체 선택한 아이들이 올해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3월달에 34.7% 나왔는데 작년 3월달 왼쪽으로 왔더니 26.4%죠. 어떻습니까? 고3 학생들의 급격한 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국어에서 이미. 그 다음에 수학 미적분이 오른쪽에 39.1% 나오네. 금년도. 작년 3월달은 어떻습니까? 33.6%죠. 그런데 미적분의 33.6%가 6월달에 37.1, 9월달에 39.3, 본수능 때 39.7까지 올라갔죠. 재수생, 반수생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 재수생, 반수생들이 미적분하고 언어매체 선택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점수도 더 몰렸습니다. 우선 애들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미적분하고 기하는 이과 수학이죠. 항상 수능은 대한민국 지금까지 수능은 무조건 문과 수능 숫자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이과가 전성시대라 하더라도 수학은 문과가 많았는데 금년도 이런 구조로 보면은 작년에 33%로 시작했다가 미적분이 39까지 갔고 근데 현재가 지금 이미 39가 와 있으니까 미적 기하 이과 수학이 문과 수학을 앞지르는 첫 해가 될 겁니다. 금년도에. 이유는 밑에 사탐 가탐으로 놓고 봤을 때 가탐 이과가 작년에 43.8에서 45.3으로 조금 높아졌죠. 여기에다가 문과대학을 가지만 이과 수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과 수학 쪽수가 더 많아지는 첫 해가 된다. 이게 일단 흐름의 변화인 것 같고 18페이지. 수능 등급은 표준 점수 순서대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표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4%까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되는데 국어 표준 점수가 언어 매체가 학부과 작문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1번부터 34번까지 잘 푸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1등급에서 지금 현재 66.1%가 3월달 시험으로 봤을 땐 저희 회사에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약 7명 정도는 1등급은 국어에서 언어 매체다. 문과든 이과든 상위권 1등급을 노린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무조건 언어 매체 선택. 문법이 어렵지만은 수학 1등급 미적분 82.4% 나오고 기하선택 10.4% 합계 92.8 10명 중에 거의 9명 넘는 인원이 이과에서 1등급을 독차지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재수생들하고 반수생들이 지금 시험에 응시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고3들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페이지 영어를 한번 보면은 영어는 절대평가죠. 점수 선택 과목 간의 점수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뒤에 있는 선택 과목 국어 11문제, 수학 8문제는 쉽고 어렵고를 가지고서 조정을 해주면 되죠. 앞에 국어 34문제하고 수학 22문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같은 시험지니까. 그러면은 언어와 매체하고 합법과 작문의 점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번부터 34번까지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두 번째 수학도 미적과 확률과 통계를 점수 차이를 줄이려고 하면 1번부터 22번까지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물수능 논란이 나오죠.
그리고 물수능 논란이 나오면서 영어 과제도 절대평가가 돼 있고 그나마 상대평가로 주요하면서 국어하고 수학에 여기까지 물수능 됐다라고 하면 평가원장 또 옷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 격차는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일단 되고 있고, 자,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1등급의 비율이 90점 넘는 비율이 많고 적음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쉽게 출제됐느냐 어렵게 출제됐느냐가 적용이 되겠죠. 1등급은. 그런데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상관없이 한 3등급 70점 이상은 그 아이들의 수준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2020학년도 3월달에 3등급 이내가 30.1%, 6월달에 38.3%, 9월달에 42, 본수능 때 45.6%. 6구 본수능에 재수 반수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재수 반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 수준 높은 애들이. 2021학년도에도 3월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받고 4월달에 34, 6월달에 37, 본수능 때 48.9. 작년도에도 영어가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26.6 3월달에. 그런데 본수능 때 53.1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재수 반수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고3 학생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애가 100분위 점수 98점, 그럼 그 과목에서 상위 2%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재수 반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리면 98점 100분위가 92점, 90점대까지 추락할 수 있고 2등급 때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은 이 숫자로 보면 되는데, 그럼 이제 재수생들이 이렇게 효과가, 재수생들의 재수의 어떤 영향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고1, 3학년들은 재수생들의 어떤 공부 패턴을 반드시 선별해야 됩니다. 수능을 놓고 본다면 그냥 이것저것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재수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재수생들 그냥 단순합니다. 2월달에 대학 떨어지고 처음에 2월달에 들어올 때는 그냥 고민 많은 상태에서 2월을 보낼 겁니다. 애들이 설날 때 힘들고 그런 애들이고 가기도 싫고 그렇죠. 좀 제대로 공부하는 게 3월달부터 한다고 보시면 돼요. 3, 4, 5, 6월달 4개월간의 수능 전과목 진도가 들어갑니다. 내가 고1, 2, 3학년이다. 나는 수능 진도를 언제 끝낼 것인가. 야, 재수생들은 4개월만 일단 진도 끝낸다라고 하는데 참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 8, 9는 뭐하냐. 진도 끝낸 거를 심화 수준, 킬러, 중킬러. 아까 수학에서 주간, 객관식 마지막 분에 15번, 그 다음에 주간식 마지막 분에 21번, 22번, 선택 과목 마지막 문제는 29번, 30번. 이 5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느냐 마느냐. 문제가 5문제지 않습니까? 벌써 이거 수준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수능은 나봅니다. 그냥. 그래서 7, 8, 9 심화하고 그 다음에 10월달하고 11월달 약 1.5개월 동안에 매일처럼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이도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패턴은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 무학년입니다. 수능만큼은.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딱 정해져 있는데 수능만큼은 누가 빨리 가느냐의 문제이고 누가 빨리 저기까지 도달했느냐 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내가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 막 불안해하지 말고 쟤네들의 공부 패턴과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작년도부터 예비 고3 때 올라갈 때, 예비 고2 올라갈 때, 예비 고1 올라갈 때 재수 종합반으로 다 몰린 거예요. 작년도부터. 왜? 재수 종합반에서 그 제공해주는 그 컨텐츠 자체를 그 선생님들의 수업 어떤 수준 자체를 못 쫓아가면 끝입니다. 수능만큼은 나한테 맞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수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학습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어떻게 찾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